그럼 한 달에 지금 이렇게 해서 애드센스로 800만 원 한 달에 하루만 일해서 하시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처음에는 이슈 때문에 거의 하루 10시간은 기본이었고 네. 글도 많이 쓰고 글을 제가 여태까지 누적 개수 이제 강의나 코칭할 때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네. 세보니까 6,000개가 넘어요. 6,000개나요? 포스팅 개수가 6,000개가 넘고. 네,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오가닉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워드프레스로 애드센스를 하고 있고 네. 5년 정도 했습니다. 5년. 닉네임 활동명은 맥킷을 쓰고 있고 촬영을 하러 왔네요. 네, 맥킷 뭔가 뜻이 있나요? 맥킷 뜻 있죠. 이게 저 네. 혼자 정한 건데 네, make it이라는 뜻인데 메이크 잇. 이게 내 분야에서 성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되게 좋은 뜻이네요. 네, 그게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스킬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애드센스죠. 네. 애드센스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내 분야에서 성공을 해라.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을 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해라. 그렇죠. 각자 하고 싶은 게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애드센스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애드센스로 먼저 돈을 벌고 그걸로 본인이 원하는 걸 해라라는 의미에서 지원했죠. 되게 좋습니다. 혼자 지원했는데 잘했죠.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애드센스를 지금 하신 지 5년 정도 되셨다고 해요. 그렇죠. 5년 정도. 그러면은 되게 오래 하셨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 저는 원래 공무원 준비를 했었어요. 공무원이요? 네, 원래는 공무원 준비를 1년 반 정도 했는데 네. 군대 제대하자마자 갔어요. 21살에. 군대 제대하자마자 노량진 가서 네. 공무원 준비를 했는데 네. 거기서 공부는 안 하고 네. 놀았어요. 술 먹고 맨날. 아. 네, 술 먹고 놀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기 싫었던 거야. 근데 우리 이제 집안이 네. 다 공무원 집안이어서 난 당연히 공무원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대하자마자 갔는데 내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공부는 안 하고 학원에서 일을 했어요. 학원에서 일을 해요? 네, 학원에서 학원비가 너무 아까운 거야. 아. 네, 학원에서 일을 하면 학원비를 안 내도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학원비로 술을 먹었죠. 자, 학원비로 술을 먹고 그때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뭔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주도적으로 좀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시작했죠. 너무 확 가죠 갑자기. 공무원? 술 먹다가? 그렇죠. 보컬? 보컬이랑 작곡. 네. 그거를 6년 정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작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컴퓨터를 다루는 거긴 한데 뭐 워드프레스나 뭐 블로그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고 네. 그냥 제 스승님 따라서 작곡 배워서 그냥 작곡 레슨을 했었죠. 작곡하기도 하고. 잘 됐었나요? 전혀 안 했죠. 근데 네. 내 시간은 많았어요. 음. 그 시간적인 자유는 얻었어요. 시간의 자연이 있었다. 그 시간적인 자유는 제대로 얻었는데 네. 경제적인 자유가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달 생활비가 기본 30만 원으로 살았고 월세 이런 건 이제 알바해서 냈고 보통 100만 원은 거의 안 되게 살았어요. 한 달 총 생활할 수 있는 그쵸. 금액이. 제가 거의 진짜 알바생, 대학생. 완전 알바생이었죠. 30만 원으로 그냥 살았던 게 너무 뇌리에 박혀있어요. 왜냐하면 30만 원이 딱 한 달에 이제 제 생활비를 제가 책정을 해놨으니까 그걸 쪼개서 쓰느라고 그 막 진짜 되게 아꼈던 생각이 너무 나요. 예, 되게 오래 살았죠. 그렇게 네. 오래 살다가 이제 중간에 와이프,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입니다. 네네네. 근데 여자친구가 7년 만나고 헤어지자 그래요 저한테. 여자친구분께서? 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요. 왜요? 돈을 못 버니까 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와이프입니다. 다행히. 근데 그때 너무 잡고 싶었어가지고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요. 일들을. 진짜 돈 되는 일들 다 찾기 시작해요. 그 중에 워드프레스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워드프레스인지도 몰랐고요. 네. 그냥 중고나라에 뭐라고 올라가냐면 네, 중고나라요? 네, 중고나라요?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를 중고나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저 전혀 몰랐어요. 네. 그게 워드프레스인 줄 몰랐지. 근데 그때 알바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 했던 알바가 너무 힘들었어서 이거 쉽게 돈 버는 방법 뭐 없나 하다가 중고나라나 이런 데서 다 찾아봤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잠깐, 죄송한데 돈 벌려면은 알바 천국을 보지 않아. 그러니까 알바가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뭔가 내가 네. 창업이나 사업 쪽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뭐 아무튼 뭔가 알바가 싫었어. 그냥 네, 힘들었었어. 중고나라를 봤다. 네, 중고나라도 가고 그 창업 카페 이런 데 많이 갔었어요. 네. 가서 봤는데 한 달에 얼마 나오는 사이트를 팝니다. 오. 네, 그렇게 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네. 한 50대 초반 아저씨였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워드프레스였던 거예요. 거기에 애드센스가 달려있던 거예요. 네.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왔었다?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방법을 알려줘. 고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돈이 나오고 있는 수익금이 나오는 건 아니고. 수익금은 그 아저씨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저씨가 만들어 놓은 수익금은 있었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아저씨가 이제 저희한테 팔고 그거를 저 형이랑 같이 둘이서 사는데 친한 형이랑 그 아저씨가 자기가 해놓은 거에 수익금이 있었어 전달에. 네. 근데 이제 그 아저씨가 아무것도 안 하면 당연히 빵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었고 저희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알려줬던 방법이 뭐 외부입하는 방법들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처음에 하는데 어떻게 잘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거의 바로 망했죠. 아, 근데 그때 이제 가격이 너무 비쌌죠. 얼마에 사셨어요? 이 한 달 사이트 워드프레스 하나를 사신 거죠? 네. 에드센스 연동. 네. 얼마에 사신 거예요, 이거? 지금 시세로 하면은 뭐 엄청 싸게는 아니도 몇십만 원 좀 살 수 있는데 그때는 2,500만 원 정도. 2,500이요? 네. 에드센스 계정 하나에? 진짜 저 미쳤었죠. 이거 지금 요즘 크몽만 들어가도 30만 원, 있는데. 뭐 비싸야 뭐 그쵸. 50만 원, 60만 원. 근데 그때는 특히 그런 네. 정보가 없었어요. 아. 그래도 근데 그거 딱 보면은 저희 네. 아시잖아요. 에드센스 딱 들어가면은 달러 찍혀 있는 거 보면 되게 설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컴퓨터로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맨날 내가 알바 가가지고 그 힘들게 일하는 거 말고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네라는 것 때문에 샀죠. 근데 그 제 돈은 상관 아닙니다. 제 친한 형님이 네네네. 그 계정을 사주고 저한테 나한테는 얼마만 주고 음. 너가 일을 해서 너가 얼마 가져가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위임을 해줬어요. 어.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은인이죠, 형님이.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워드프레스를 시작하게 됐죠. 아, 그러면 이 사이트 아직까지 수익이 잘 나고 있나요? 그거 몇 개월 가서 삭제된 건 아니고 수익 네. 빵원이죠. 지금 아예 계정이 날라갔어요. 아예요? 네. 이 계정은? 네, 날라갔어요. 아, 그러면은 요즘 에드센스 수익은 어떠세요? 요즘은 잘 되고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로? 네, 이거 워드프레스로. 이상은 버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누적 수익이 한 6억 정도 벌었어요. 6억? 네. 그리고 2,500 투자해가지고 6억이면은 5년 동안 6억이면 1년에 그래도 1억씩. 그렇죠. 그때 아저씨한테 참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 형하고도 같이 잘 수익을 배분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저 혼자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이제 제가 반대로 그 형님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 워드프레스라는 게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5년 동안 이 6억이라는 수익이 작진 않잖아요. 작지 않죠. 그쵸. 이런 1년에 그러면은 1억 이상 정도 수익인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제 우리 오한님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저희 워드프레스라는 사이트 안에 네. 애드센스라는 광고를 넣는 거예요. 네. 티스토리랑 다를 게 없어. 네. 근데 사이트일 사이트일 뿐이다. 네, 그냥 티스토리는 이제 블로그고 네. 워드프레스는 사이트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이트도 블로그를 꾸미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블로그처럼. 블로그처럼. 근데 사이트예요. 이제 그렇죠. 그런데 티스토리는 이제 블로그인데 네. 물론 이제 티스토리를 하시는 분들도 HTML이나 CSS 잘 다루시는 분들은 사이트처럼 만드시잖아요. 근데 워드프레스는 그게 훨씬 쉬워요. 그런 어떤 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마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티스토리로 치면 스킨. 아, 네. 스킨. 스킨이라고 보면 되고 워드프레스는 이제 그걸 테마라고 합니다. 그냥 근데- 용어만 조금 다를 뿐. 맞아요. 부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그 개수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테마 개수가 몇만 개가 넘습니다. 몇만 개나. 네, 이거는 점유율이 일단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등이고 어. 2등이 쇼피파이라는 플랫폼인데 네. 차이가 뭐 아예 비교도 안 돼요. 거의 한 8, 9배?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다 하고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많이 모르세요. 저는 이제 한지 5년이 됐지만 네. 저도 이제 워드프레스를 저처럼 뭐 강의나 코칭이나 하시는 분들을 한번 찾아보잖아요. 궁금하니까. 아직도 없어요. 있긴 한데 제작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워드프레스랑 애드센스랑 연동해서 하시는 분들은 아직 제대로 없어요. 네. 그럼 맥키님은 애드센스만 하시는 거예요? 쿠팡 파트너스라는 것도 할 수 있고 네. CPA라고 이제 제휴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어필리에이트, 아마존 어필리에이트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라는 사이트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네. 붙일 수 있는 건 정말 너무 많아요.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하다. 네, 근데 저는 메인으로는 애드센스를 하고 있다. 아, 그래. 그러면 애드센스 수익도 요즘 저번 달 입금 받은 게 정확하게 830만 원인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네.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한 달에 하루 딱 일합니다. 하루? 하루도 사실 많아요. 이거 과대 과장 아니? 이건 진짜 아니에요.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진짜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 무슨 너무 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절대 처음부터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네. 그렇게 바라보고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내가 노동력을 투입해서 하루에 10시간씩 네네네. 저도 충분히 지금 만약에 제가 830만 원이라는 돈을 말을 했지만 네네네. 내가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씩 해서 하면은 저 자신 있어요. 몇 천만 원 만날 자신. 진짜예요, 이거는. 근데
그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난 다른 걸 더 하고 싶고 난 내 시간의 중요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 가족이랑 더 보내고 싶은 시간이 훨씬 좋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예전에 돈을 한참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한 달에 3,200만 원 지금 환율로 24,000달러 이상을 찍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루 10시간 넘게 일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그때는 이제 저희 이슈라고 하죠. 이슈로 이제 애드센스를 운영을 했었는데 워드프레스를 이슈 블로그 이슈 블로그처럼.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슈 블로그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그 뉴스 어플들을 다 받아놓고 다 알림을 걸어놨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속보들이 날라와요. 네. 그거를 누가 빨리 올려서 누가 빨리 외부입하느냐가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다가도 기사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시간이라고 쳐도 새벽에 만약에 속보 갑자기 떠 누군가가 돌아가셨대. 바로 올려야 돼요. 누가 채가니까. 바로 올려야 되니까 난 잠이 없었어.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 생활이 없는 거야. 돈은 버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거기서 돈을 그렇게 버는 것도 좋지만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동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자동화로 애드센스로 월 80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오고 있다. 네, 이제 4월에 입금받은 금이 그렇습니다. 830만 원. 이제 애드센스를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한 달에 일을 하는 시간이 그게 얼마 없으니까 나머지 시간을 노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 하는 데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일단 애드센스로 기초를 쌓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금 펼쳐나가고 그렇죠.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 달에 지금 이렇게 해서 애드센스로 800만 원 한 달에 하루만 일해서 하시는데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했죠. 처음에는 이슈 때문에 거의 하루 10시간은 기본이었고 네. 그렇죠. 밤도 많이 새고 한 거네요. 글도 많이 쓰고 글을 제가 여태까지 누적 개수 이제 강의나 코칭할 때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네. 세 보니까 6,000개가 넘어요. 6,000개나요? 포스팅 개수가 6,000개가 넘고 그리고 지금은 요즘에 너무 좋은 또 GPT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전 GPT가 없을 때니까 제가 수동으로 다 썼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 수동으로 쓰는 게 물론 복붙도 한 것도 있는데 이제 상위 노출을 잡으려고 직접 쓰는 게 너무 잘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진짜 제가 거의 다 쓴 게 거의 90% 이상. 네. 그래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게 된 거지 절대 한 번에 되지는 않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게 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거긴 해요. 네네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고 근데 그렇진 않고 당연히 처음에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야 돼. 워드프레스도 공부를 해야 되고 워드프레스에 있는 테마도 공부해야 되고 플러그인이 어떤 게 있는지도 공부해야 되고 워드프레스 이외에 어떤 툴을 쓰고 어떤 식으로 사업하라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사업적인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합적으로 나온 거지 갑자기 한 달에 한 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이거는 사기다 사기. 공부할 게 되게 생각보다 많은 거네요. 많죠. 그러면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하신다고 하면은 이 정도 가능성을 보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애드센스라고 하면은 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요. 티스토리로 하는 것, 네. 워드프레스로 하는 것. 네. 애드센스를 티스토리로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워드프레스를 처음 만드는 게 어려워요.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음 들어가서 블로그 생성하면 누르면 되잖아요. 네.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네. 블로그는 이미 많이 퍼져 있어서 많이들 아시고 근데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내 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이 서버 잡아야죠. 도메인 잡아야죠. SSL 인증서 설치해야 되죠. 뭐 등등등 더 있습니다. 이런 생소한 용어들 벌써 서버에서 벌써 머리가 아파요. 도메인 뭐 어떻게 잡아? 도메인에서 또 머리가 아파. 이러다 보니까 애초에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 그게 워드프레스의 단점이에요. 그럼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티스토리랑 비교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워드프레스 처음 제작할 때 빡센 거 있죠. 네. 그거밖에 없어요. 단점이? 네, 전 나머지는 티스토리보다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3개 정도만 얘기를 해볼까요? 온전한 내 사이트예요. 이게 전 진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다음 이제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겁니다. 네. 티스토리는 카카오 거기 때문에 카카오가 티스토리를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최근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죠. 그때 티스토리고 카카오톡이 뭐고 막 먹통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카카오톡이 이제 먹통이 됐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 티스토리를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이거는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카카오 입장에서 만약에 티스토리가 정말 카카오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면 티스토리를 전 가장 먼저 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카카오에서. 근데 카카오에서는 티스토리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제 생각에는 카카오톡. 뭐 카카오 안에 있는 상품 선물하는 것. 카카오톡 안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살리면 살렸지 티스토리를 살리진 않을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카카오가 봤을 때 티스토리는 그렇게 큰 수입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당연한 거죠. 냉정한 거죠. 티스토리를 그만큼 신경을 안 쓸 거야. 그리고 이용자들이 당연히 카카오톡보다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 마음대로 만질 수 있어요. 네. 내 사이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점이다. 굉장히 커서 이거 이제 그런 간섭이 없죠. 그냥 애초에 내 서버, 내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냥 터치가 없어요. 그냥 온전한 내 사이트야. 광고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다 올릴 수 있고 네. 어떤 다른 광고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실 오늘 오전에도 약간 티스토리 서버가 접속이 안 됐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점이 확실히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건 장점이 확실히 되죠. 그런 것도 장점이 또 될 수 있고 네. 아까 뭐 플러그인이나 테마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그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이게 블로그나 사이트나 그걸 떠나서 내가 돈을 벌려면은 네. 손님들을 받아야 되는데 허름한 가게 손님이 올까요? 좋은 이쁜 가게 손님이 올까요? 이쁜 가격이 좀 더 많이 오죠. 당연히 좋고 이쁜 가게 손님이 오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커스텀할 수 있어요. 사이트.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는 그런 제대로 사이트를 꾸밀 수 있어요. 테마와 플러그인으로. 이런 것들이 티스토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뭔가 가게로 친다고 하면 얘기 주신 대로 네. 뭐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샀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인테리어를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그렇죠.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못한다 아, 그렇죠. 라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허름한 가게인데 고치지도 못하고 그렇죠. 손님 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야 네. 된다. 거기서 손님을 뽑아내는 거랑 네. 내가 손님들이 좋아하는 거를 다 만들어 놓고 손님들을 부르는 거랑 이건 너무 당연한 그렇죠. 얘기하죠. 수익적으로나 클릭률이나 뭐 그런 걸 그렇죠. 봤을 때도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이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테마, 뭐 서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사실. 근데 네. 이게 처음 듣는 부분 저도 솔직히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워드프레스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 초기 세팅 네.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 워드프레스 세팅을 진짜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단어가 너무 생소한 거야. 맞아요, 너무 생소해요. 네, 그 서버, 도메인 이런 게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버는 땅입니다. 땅. 건물을 올릴 때 생각을 해보면 먼저 땅이 있어야 건물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 서버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서버의 주소. 네. 이제 나중에 건물 올리면 전입신고 해야 되잖아요. 네. 전입신고를 하는 게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네. 그러니까 주소죠, 주소. 똑같아요, 도메인 주소. 온라인에 내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주소를 정하고 거기에 이제 건물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을 올리는 게 워드프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네. 정리를 하면은 네. 서버라는 땅에 빌딩이라는 워드프레스를 올려요. 그리고 거기에 신고를 하겠죠. 그게 도메인입니다. 그냥 이렇게 세 가지만 딱 알아도 기초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서버를 또 어디서 등록을 해야 돼? 생소하실 거예요. 그리고 도메인 주소는 또 어디서 잡아야 돼? 그리고 또 SSL 인증서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뭐 압도적으로 저희 나라는 티스토리로 이제 애드센스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압도적이죠. 저희 선구자분들께서도 티스토리로 많이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 지금 티스토리를 했는데 워드프레스로 넘어가고 싶어요. 뭐 블로그 스팟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네. 그럼 이전 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네. 두 가지 다 해보신 입장에서는 네네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그런 좀 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네. 기존 티스토리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이제 거기 글을 쌓아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거를 그대로 복붙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일단. 그대로 복붙하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유사문서로 구글 상위 노출에 걸릴 수도 있고 SEO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티스토리에 있는 글을 챗GPT를 이용하는 겁니다. 챗GPT요. 네, 본인이 써놨던 여러 가지 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글을 그대로 챗GPT에 넣어요. 어떤 식으로 넣냐면 만약에 전부 다 복사를 했어요. 네. 복붙을 챗GPT에다가 한 다음에 그 아래에 문구를 추가해 줍니다. 뭐라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글에 대해서 분석해줘. 분석해줘.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알아서 분석을 해줄 거예요. GPT 분석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GPT가 알아서 분석을 해주면 어떻게 쓰냐면 약간 편법이긴 한데 불법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 본문을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제 GPT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글자 수 1500자에서 2000자 이내로 다시 써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티스토리에 원래 쓰셨던 글 내용을 토대로 다시 재생산해줘요. 사실 이거는 티스토리에서 이제 쓰던 글들이 아까워서 챗GPT를 쓴 다음에 워드프레스를 옮겨오는 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옮겨오는 것뿐이 아니라 애초에 그냥 워드프레스에서 생성하는 걸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옮겨오는 것도 좋고 이렇게 그냥 티스토리에 나는 많이 글 쓰는 게 많이 없다. 쓸만한 게 없다. 나는 워드프레스로 애초에 시작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앞에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키워드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큰 범위에서 정부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GPT한테 물어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카테고리를 50개 뽑아줘. 정부 정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챗GPT 같은 경우에는 2021년 3월까지의 데이터만 있어요. 이거를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챗GPT가 뽑아주는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뽑아주는 건 챗GPT인데 꼭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구글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먼저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본인이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확실한 정보성 글이 되지. 안 그러면 거짓말이니까. 그러면 카테고리가 50가지가 생겼어. 그러면 카테고리 하나하나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야. 자, 이 카테고리로 나는 글을 쓸 거야. 이 글을 글자 수 몇 자부터 몇 자까지 써줘. 라고 글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옵션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글자 수뿐이 아니라 뭐 이제 더 중요한 요소들을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제목을 달아줘. 소제목을 달아줘. 뭐 너무 많죠? 그런 요소들을 GPT한테 추가해주면 생각보다 잘 써줘요. 그리고 GPT를 또 그대로 쓴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좀 어색해요. 사람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조금 수정을 해주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 그냥 아웃라인이 뭐야 거의 전체적인 내용을 써주는데 이거 뭐 완전 너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글쓰기에 대한 노력이 줄어드는 방법이죠. 네. 되게 잘 활용을 하면은 진짜 티스토리에서 워드프레스로 넘어가신 분들도 유용하고 그렇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카테고리 뽑아달라는 거 되게 굉장히 꿀팁 같거든요. 아, 이건 너무 좋죠. 네. 글 쓸 때 어떤 주제 잡아야 될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많죠. 예. 그럴 때 쓰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부분이 저도 생각이 들어서 바로 써보러 가야겠습니다. 아, 네. 근데 이건 네. 이거 하기 전에 또 하나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GPT가 뽑아주긴 해요. 근데 그 전에 구글링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만약에 아까 똑같이 정부 정책이라고 쳤을 때 GPT가 뽑아주긴 하지만 정확성도 조금 떨어질 뿐더러 본인이 구글링을 하면서 실력 느는 게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글링을 그래서 꼭 먼저 해보신 다음에 GPT를 쓰시면 정말 이게 GPT가 좋은 거구나라고 한 번 더 느끼시고 그 본인이 이제 구글링을 하시면서 쌓는 실력들이 느는 게 확실히 느껴질 겁니다. 바로 자동화로 가신다기보다는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해보신 다음에 가시는 게 그게 진짜예요. 네, 그렇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챗GPT에 방금 메모장에서 복사한 내용을 챗GPT에 그대로 붙여넣습니다. 자, 그대로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챗GPT한테 명령을 내리냐면요. 문구 하나만 일단 추가를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 위의 블로그 글을